안녕하세요. 오늘은 C#10에서 도입된 전역 유징, 글로벌 유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한 번의 유징을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동작 원리는 무엇인지, 임플리시트 유징 수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유니티 ASMDEF 환경에서의 실전 함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흔한 상황을 하나 볼까요? 유니티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 스크립트 파일 10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개 파일 모두 상단은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유징 유니티 엔진, using system.collections, using system.collections, .generic, using unity engine.ui. 5번째 줄부터 진짜 코드가 시작됩니다. 한 파일당 4에서 5줄. 프로젝트의 스크립트가 200개라면 무려 800줄이 모든 파일 최상단을 차지하는 잡음이에요. 한 파일 안에서도 스크롤을 내리기 전까진 클래스 선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네임스페이스를 도입하면 쓰는 모든 파일에 같은 유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죠. 패키지를 제거할 땐 모든 파일에서 한 줄씩 지워야 하고요. 공통적으로 쓰는 네임스페이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 가 바로 오늘 주제가 답하는 질문입니다. 개념을 비유로 먼저 잡아봅시다. 일반 유징은 파일 단위 출입증입니다. 방, 즉 파일 하나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열람 허용했는지 그 방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옆방에 가면 같은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죠. 반면 글로벌 유징은 건물 전체 공용 출입증입니다. 프로젝트 입구, 즉 글로벌 유징.cs 같은 파일 한 곳에서 한번 등록해두면 그 건물, 즉 어셈블리 안의 모든 방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이 두 방식을 비교한 겁니다. 왼쪽 파일 범위는 A, B, C 3개의 .cs 파일이 각각 유징 시스템, 유징 유니티 엔진을 반복해서 쓰고 있죠. B와 C 파일은 빨간색으로 또 써야 함, 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오른쪽 프로젝트 범위는 글로벌 유징.cs 한 곳에만 글로벌 유징 시스템,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을 써놓고 B, CSS는 유징 없이 바로 코드가 시작됩니다. 자동 적용되는 거죠. 한눈에 봐도 오른쪽 쪽이 훨씬 깔끔하죠. 오늘은 이 오른쪽 방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첫 번째 줄에 글로벌 유징.cs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명은 관례일 뿐이고 아무 .cs 파일이든 가능합니다. 그 안에 글로벌 유징 시스템, 글로벌 유징 시스템.collections.generic, 글로벌 유징 시스템.link 이렇게 유징 앞에 글로벌 키워드를 붙여주면 돼요. 이제 프로젝트 앞 모든 파일에서 시스템, 리스트, 그리고 링크 확장 메서드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실제 사용 파일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상단에 유징이 하나도 없죠. 바로 네임스페이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6번째 줄의 리스트 인트는 system.collections.generic.list인데 앞서 선언한 글로벌 유징 덕분에 그냥 리스트로 쓸 수 있어요. 7번째 줄의 scores.sum도 system.link의 확장 메서드인데 역시 글로벌 유징 system.link 덕분에 바로 호출 가능합니다. 이 파일 상단은 완전히 깔끔해졌죠. 글로벌 키워드를 짧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유징 앞에 글로벌을 붙이면 해당 유징의 파일 범위가 아닌 어셈블리, 즉 컴파일 단위 전체로 확장됩니다. C#10부터 지원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글로벌 유징 시스템.txt를 한번 쓰면 프로젝트 모든 파일에서 스트링 빌더를 네임스페이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유징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일반 글로벌 유징은 네임스페이스를 통째로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줄의 글로벌 유징 스태틱은 정적 멤버를 클래스 접두사 없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6번째 줄 주석처럼 이후 코드에서는 mass.squareroot 대신 그냥 squareroot로 부를 수 있죠. 세 번째, 8번째 줄의 글로벌 유징 별칭은 타입에 짧은 이름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10번째 줄처럼 unity random.range로 unity engine.random.range 대신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글로벌 키워드는 반드시 유징 앞에 와야 하고 네임스페이스 선언부 바깥 파일 최상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관례적으로 글로벌 유징.cs지만 필수는 아니고 여러 파일에 나눠 써도 동작은 같습니다. 쉬운 설명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cs 파일 상단에 보이지 않는 유징 시스템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정확히 정의하자면 글로벌 유징은 C#10 언어 기능으로 하나의 컴파일 단위 안의 모든 구문 트리에 해당 유징 지시문을 주입하여 이름 해석 단계에서 참고되도록 합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유징이 처리되는 시점은 철저히 컴파일 타임뿐입니다. 왼쪽 1단계 소스 코드에는 글로벌 유징.cs와 player.cs가 있고 player.cs는 짧은 타임명으로 쓰여 있죠.
가운데 2단계 C# 컴파일러가 글로벌 유징 목록을 수집해서 모든 파일에 논리적으로 주입하고 이름을 FQN, 즉 전체 한정 이름으로 변환합니다. 오른쪽 3단계 IL 결과물에는 system.console.writeline 같은 FQN만 남고 유징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요. 핵심은 글로벌 유징이 짧은 이름과 긴 이름 사이의 번역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리스트인트 같은 짧은 이름을 보면 글로벌 유징 목록을 뒤져 system.collections.generic.listint로 해석합니다. IL에는 오직 FQN만 기록되고요. 그래서 런타임 성능, 메모리 어셈블리 크기 변화가 전혀 없는 순수 컴파일 타임 기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IL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유징으로 쓴 코드와 글로벌 유징으로 쓴 코드, 두 버전의 IL이 정말 같은지 직접 확인해 보죠. 먼저 B4 일반 유징 버전입니다. 유징 시스템과 유징 시스템.collections.generic을 파일 상단에 명시하고 run 메서드에서 리스트 인트를 초기화 후 카운트를 출력하는 평범한 코드예요. 이건 애프터 글로벌 유징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를 보시면 글로벌 유징.cs 파일의 글로벌 유징 시스템과 글로벌 유징 시스템.collections.generic을 선언해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cs는 상단 유징이 전혀 없고 바로 네임스페이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런 메서드 본문은 B4와 완전히 동일하죠. 이게 두 버전을 컴파일한 IL입니다. 주의 깊게 봐주세요. 두 버전의 IL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로컬즈 이닛에 system.collections, system.collections.generic.list 타입이 FQN으로 박혀있죠. 열 번째 줄은 리스트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new obj, 12번째와 13번째 줄은 정수위를 상수로 적재하고 add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컬렉션 초기화 문법 123, 이 내부적으로는 add 호출 3번으로 변환되는 게 보입니다. 25번째 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console.writeline 호출인데 system.console, system.console.writeline처럼 어셈블리 이름과 FQN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분석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유징 개념이 IL 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타입 참조는 FQN으로만 기록돼요. 둘째, 비포와 애프터가 바이트 단위로 동일합니다. 디프 비교 결과 차이형 줄이에요. 즉, 글로벌 유징은 런타임 성능 어셈블리 크기 지시, 특성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 컴파일 타임 편의 기능입니다. 셋째, 유니티 핫패스에서도 안전합니다. IL이 동일하므로 IL2 CPP가 변환하는 C++ 코드도 동일하고 생성되는 네이티브 바이너리도 동일해요. 업데이트 루프에서 쓰이든 어디에서 쓰이든 글로벌 유징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질 가능성은 0입니다. 다음은 임플리시트 유징스의 정체입니다. 닫는 6 SDK부터 .cs 프로제이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임플리시트 유징스를 이네이블로 설정하면 build C SDK가 오브제이 폴더 아래 글로벌 유징스.g.cs 파일을 자동 생성합니다. 실제로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DK가 자동으로 생성한 글로벌 유징스.c.cs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에 auto generated per 주석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유징 시스템, system collections.generic, system.io, system.linq, system.net.http, system.threading, system.threading.tasks 이렇게 7개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NET 6 이상 프로젝트에서는 유징 시스템을 안 써도 console.writeline이 바로 되는 거죠. 이게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플리시트 유징스는 SDK가 글로벌 유징스.g.cs를 대신 써주는 MS빌드 기능일 뿐입니다. C# 언어 기능이 아니에요. 글로벌 유징이 언어 기능이고 임플리시트 유징스는 그것을 자동화해주는 빌드 도구 옵션인 거죠.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임플리시트 유징스 이네이블은 MS빌드 프로퍼티로 SDK 종류별로 미리 정의된 네임스페이스 목록을 글로벌 유징 형태로 자동 생성되는 C# 파일에 기록하게 합니다. SDK 종류별로 포함되는 네임스페이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NET SDK는 방금 본 7개의 기본 네임스페이스, 시스템부터 threading.tasks까지입니다. 웹 SDK는 여기에 microsoft.ASP.NIC Core와 microsoft.extensions 일부가 추가돼요. 그리고 워커 SDK, 백그라운드 서비스용인데요. 여기에는 microsoft.extensions의 configuration, dependency injection, 호스팅, 로깅이 더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네임스페이스가 자동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이제 실전 적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B4, 파일마다 반복되는 유징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줄에 player.cs부터 5줄짜리 유징 블록이 있고 10번째 줄에 enemy.cs도
정확히 같은 5줄이 복붙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만의 특별한 유징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 유징이에요. 그리고 19번째 줄부터는 item.cs인데 역시나 같은 5줄이 반복됩니다. 주석에도 적혀있듯 이하 200파일 동일이에요. 한 파일당 5줄 곱하기 200파일 1000줄의 잡음이 모든 파일 상단을 차지하는 셈이죠.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 잡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애프터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유징.cs 한 곳에 집중한 버전입니다. asset/script 폴더에 runtime/global using.cs 이 파일 하나만 작성하고 그 안에 글로벌 유징 시스템부터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ui까지 5줄만 써두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결과 플레이어.cs, enemy.cs, item.cs 모두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줄에서 보시듯 유징 없이 바로 퍼블릭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각 파일 상단 5줄이 싹 사라지고 공통 유징 관리 지점이 한 곳으로 집중됐죠. 새 네임스페이스를 도입할 때도 글로벌 유징.cs에 한 줄 추가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IL 비교 결과 두 버전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이에요. 성능 크기, GC 어느 축에서도 변화 없이 순수 코드, 가독성과 관리 편의성, 향상만 얻는 겁니다. 별칭 활용도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유징.cs에서 별칭을 전역으로 선언하면 긴 타입의 짧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글로벌 유징 플레이어 캐시라는 별칭을 딕셔너리 인트, myGame.player에 붙이거나 두 번째 줄처럼 위크옵젤레프를 위크레퍼런스 유니티 엔진.오브젝트에 붙이는 식이죠. 그러면 사용 쪽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네 번째 줄의 플레이어 캐시는 딕셔너리 인트, 플레이어의 별칭이고 다섯 번째 줄의 위크옵젤레프는 위크레퍼런스 유니티 엔진.오브젝트의 별칭이죠. 유니티 아패스에서 딕셔너리 제네릭을 여러 번 쓰는 코드가 가독성을 해친다면 이렇게 별칭으로 정리해주면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IL 관점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네릭 인스턴스라 성능 차이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유니티 실전에서 가장 많이 밟는 지뢰의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ASMDF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어셈블리 데피니션, 즉 ASMDF 파일 하나가 별개의 C# 프로젝트, 별개의 컴파일 단위와 같습니다. 글로벌 유징의 유효 범위는이 컴파일 단위 내부로 제한돼요. 어셈블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왼쪽의 myGame runtime.asmdef 안에는 글로벌 유징.cs의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과 system.collections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어셈블리 안에 player.cs와 enemy.cs는 유니티 엔진과 iEnumerator를 자동 적용받아서 초록색 체크가 떠 있죠. 반면 오른쪽의 mygame.editor.asmdef는 별도 어셈블리입니다. 여기 있는 editor tool.cs는 유니티 엔진 자동 적용이 안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해결책은 에디터 ASMDF 쪽에도 별도의 글로벌 유징.cs를 만들어서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에디터를 선언해주는 겁니다. 각 ASMDF마다 따로 써야 해요. 잘못된 기대의 실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의 asset 플래스 글로벌 유징.cs는 기본 어셈블리 C샵에 위치하고 네 번째 줄에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의 에디터 글로벌 유징.c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섯 번째 줄의 에디터 툴.cs에서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으려 하면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CS0246 에디터 윈도우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뜹니다. editor.asmdef 쪽에는 런타임의 글로벌 유징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에디터 어셈블리 전용 글로벌 유징.cs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과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에디터를 선언하면 됩니다. 각 ASMDF별로 별도 글로벌 유징.cs를 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런타임 에디터 테스트 어셈블리가 분리된 프로젝트라면 3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 유니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름 충돌입니다. 시스템.랜덤과 유니티 엔진.랜덤이죠. 둘 다 랜덤이라는 같은 타입 이름이라 글로벌 유징으로 같이 열면 바로 모호성 오류가 납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글로벌 유징.cs의 첫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시스템과 두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주석인데 시스템 랜덤 포함 유니티 엔진.랜덤 포함이라고 적어놨죠. 둘 다 랜덤이라는 타입이 있으니 이름 충돌이 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너.cs에서 랜덤.range를 호출하면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CS0104 랜덤이 시스템.랜덤과 유니티 엔진.랜덤 사이에서 모호하다는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쓰라는 건지 결정할 수 없으니 컴파일 자체가 실패해요. IL 관점에서는 컴파일이 실패했으니 IL이 아예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오류는 이름 해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해결법은 전역별칭으로 선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시스템, 네 번째 줄 글로벌 유징 랜덤을 유니티 엔진.랜덤에 바인딩해서 기본값을 유니티 쪽으로 잡고 다섯 번째 줄에서는 시스 랜덤을 시스템.랜덤에 바인딩해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쓰고 싶은지가 이름만으로 분명해집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볼까요? 첫 번째 줄의 스포너.cs에서는 여섯 번째 줄처럼 random.range 01을 쓰는데 별칭 덕분에 이건 명확히 유니티 엔진.random.range 호출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의 크립토 헬퍼 클래스에서는 13번째 줄에 new sysrandom.next로 쓰고 있는데 이건 system.random입니다. 서버 로직이나 암호학적 시대에 쓰는 거죠. 한 프로젝트에서 두 랜덤을 서로 다른 용도로 안전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글로벌 유징 스태틱의 남용입니다. 이건 정적 메서드를 클래스 접두사 없이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해줘서 언뜻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점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메서드가 어디서 온 건지 코드만 봐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혼란스러운 전역 스태틱의 전형입니다. 글로벌 유징.cs의 첫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스태틱 유니티 엔진.디버그, 두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스태틱 유니티 엔진.sf, 세 번째 줄 글로벌 유징 스태틱 시스템.mass를 모두 열어버렸어요. 네 번째 줄 주석에 있듯 mass의 앱스 사인 코사인과 massf의 같은 이름과 겹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섯 번째 줄에서 앱스 데미지를 호출하는데 CS011 오류가 납니다. massf 앱스와 massfs 사이에서 모호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줄의 로그 hit도 문제입니다. 이게 유니티 엔진.디버그.로그인지 아니면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보이드 로그가 있으면 그쪽인지 한눈에 안 보여요. 코드 리뷰할 때 매번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해결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글로벌 유징 스태틱을 쓰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줄처럼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으로 네임스페이스 레벨만 열어두고 두 번째 줄 주석에 있듯 글로벌 유징 스태틱은 쓰지 않는 방침을 세웁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 massf 앱스 데미지는 어디서 온 앱스인지가 이름만 봐도 분명하고 여섯 번째 줄의 debug.logHit도 로그 호출 출처가 명확해요. IL 관점에서는 모성 오류가 나면 컴파일이 실패해서 IL이 안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해석돼도 IL은 어차피 FQN으로 기록되니 런타임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코드를 읽는 사람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라이브러리에 글로벌 유징을 넣고 자동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mylib.dl 프로젝트의 글로벌 유징.cs에 글로벌 유징 mylib.helpers라고 선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번째 줄 주석처럼 이건 내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DLL을 참조하는 앱 프로젝트에서는 mylib.helpers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주석에 적힌 것처럼 앱은 별도로 유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줄에서 helper.doit을 호출하려 하면 CS0246 헬퍼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뜨는 거죠. 올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첫 번째 줄처럼 앱 프로젝트 쪽에서도 별도로 using mylib.helpers를 선언하거나 두 번째 줄처럼 앱 프로젝트의 글로벌 유징.cs에 글로벌 using mylib.helpers를 써줘야 합니다. 글로벌 유징은 해당 어셈블리 내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DLL을 참조하는 외부 어셈블리에는 전파되지 않아요.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우리 타입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문서로 안내해야지 글로벌 유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버전 역사로 한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C# 1.0 2002년에 파일 범위 유징이 처음 도입됐고요. C# 6.0 2015년에 유징 스태틱이 파일 범위로 추가되어 정적 메서드 접두사 생략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2021년 C# 10.0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글로벌 유징이 도입됐습니다. 단넷6과 함께 나왔고 같은 해에 임플리시트 유징스 MS 빌드 옵션도 SDK 기본값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C# 12.0 2023년에는 유징 별칭이 튜플과 제네릭, 포인터까지 확장됐습니다. 유징 포인트 int x, int y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비포와 애프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 6 이전에는 모든 파일마다 유징이 반복됐어요. 이게 그 전형입니다. 파일 a.cs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유징 시스템, 제네릭, 링큐, 태스크스가 블럭으로 붙어 있고 그 아래에야 퍼블릭 클래스 선언이 나옵니다. 이런 블럭이 모든 파일 상단에 반복됐어요. C# 12우는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줄부터 글로벌 유징.cs에 글로벌 유징 4줄을 모아두고
7번째 줄처럼 파일 A.cs는 상단 유징 없이 바로 클래스 선언으로 시작해요. IL 비교 결과는 앞에서 본 대로 모든 버전에서 IL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소스 상단의 모양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C#12의 별칭 확장입니다. C#10에서는 유징 별칭 단순 타입명만 가능했는데 C#12부터는 튜플과 제네릭 전체가 별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줄에 글로벌 유징 포지션을 int x, int y 튜플에 바인딩할 수 있고 두 번째 줄에 글로벌 유징 플레이어 맵을 딕셔너리 int, 스트링 같은 제네릭에 바인딩할 수도 있습니다. 전역으로 튜플과 제네릭 별칭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 사용에서는 보드 클래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처럼 포지션 스타텟 영역처럼 튜플 별칭을 필드 타입으로 바로 쓰거나 플레이어 맵 네임즈 뉴처럼 제네릭 별칭을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5번 유징 별칭으로 튜플 제네릭의 이름 붙이기에서 더 깊이 다룰 겁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글로벌 유징은 C#10 기능으로 어셈블리 전체로 유징을 확장해주고요. IL에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순수 컴파일 타임 기능입니다. 임플리시트 유징스는 SDK가 이걸 자동화해주는 MS 빌드 옵션이고 C# 언어 기능과는 별개예요. 유니티에서는 ASMDEF 하나 어셈블리 하나이므로 에디터 런타임 테스트 각각의 별도 글로벌 유징즈.cs가 필요합니다. 이름 충돌은 전역 별칭으로 선제 해결하고 글로벌 유징 스태틱은 남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라이브러리 내부의 글로벌 유징은 소비자에게 전파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고요. 성능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코드 스타일과 관리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유징 별칭의 확장된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